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 즉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메서드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만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모호한데요. 여기서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어떤 코드를 사용하는 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개의 인터페이스, 뭐 객체일 수도 있고 프로토콜일 수도 있고 뭐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의존한다는 것은 결국은 A라는 클래스가 B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그 B라는 프로토콜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프로퍼티랑 펑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용하지도 않는 메소드가 존재하고 있으면은 불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니까는 그냥 인터페이스를 작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ISP를 처음 봤을 때 SRP의 일종의 가까운 느낌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냥 인터페이스를 그냥 작게 만들자 라는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ISP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고민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메소드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클라이언트는 다른 객체를 사용하는 쪽이에요. 좀 반대로 서버라는 단어는 사용되는 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객체가 B라는 객체를 사용한다면은 A는 클라이언트가 되고 B는 서버가 되겠죠. 의존이라는 것은 결국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뭐 첫 번째 가장 많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상속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버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결국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내부에서 다른 서버에, 여기서 말하는 서버라는 거는 다른 객체나 프로토콜을 말하는 거겠죠. 다른 서버에 인스턴스를 사용한다. 즉 A라는 객체가 B라는 객체의 인스턴스를 A라는 객체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A는 B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P에 따르면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인터페이스만 제공해서 둘 간의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를 만들고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은 그 안에서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은 것들은 좀 프라이빗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작업을 해주잖아요. 그 역시 이제 쓸데없는 인터페이스를 계속 제공해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주게 되는 거죠. 자, ISP를 상속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한번 보면요. 클라이언트가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의 선언을 강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 상속이잖아요.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게 3개의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한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그 중에서 하나의 함수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2개는 쓰지 않게 되는데 오젝티브-C 프로토콜에는 옵셔널이 있지만 순수 스위프트 프로토콜에는 옵셔널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까지 같이 구현을 해서 뭐 빈칸으로 놔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즉 메소드를 태화시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LSP 위반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LSP에서 보면요, 어떤 상속받은 메소드를 태화시키거나 그 기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LSP 위반이 되버리면 이쪽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작성된 코드는 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덩치가 큰 프로토콜을 상속받으면 불필요한 메소드를 선언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오브젝티브-C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에 옵셔널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메소드들은 구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순수한 스위프트는 이제 그런 기능이 빠지면서 그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려면 모든 메소드를 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끔 코딩을 할 때 스위프트에서 오브젝티브에서 제공했던 그런 프로토콜의 옵셔널 기능을 쓰기 위해서 강제로 그 프로토콜을
이제 오브젝티브-C와 호환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스위프트 고유의 문법에 이제 지향하는 바와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옵셔널로 선언할 것이 아니라 옵셔널로 선언해야 될 부분들을 별도의 프로토콜을 만들고요. 그 잘게 나누어진 프로토콜을 한꺼번에 상속받은 하나의 프로토콜을 따로 만들든지 해서 모든 기능을 다 쓰는 경우에는 그 프로토콜을 쓰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취사 선택에서 프로토콜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상속을 받아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ISP에서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직접적으로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인터페이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커플링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파일 시의 의존 관계에 의해서 불필요한 컴파일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불필요한 모듈의 업데이트를 유발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위프트랑은 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들이 존재한다면은 결국은 이런 컴파일 관련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SP를 이제 결국 요약하자면은 큰 덩어리의 인터페이스들을 구체적이고 작은 단위로 분리해서 그것들을 클라이언트들이 꼭 필요로 한 메소드만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그런 것이 IS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의 경우에는 기존의 오브젝티브-C보다 훨씬 더 ISP를 많이 고려해서 프레임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잘 생각해보면은 오브젝티브-C의 프로토콜들은 대부분 덩치가 굉장히 컸어요. 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토콜의 용법이 굉장히 딜리게이션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 용법이 굉장히 확대된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프로토콜들이 작은 단위로 구성되고, 그 작은 단위들의 구성들을 다시 상속을 통해서 프로토콜을 새로 조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자, 예를 들면은 해시어블이라는 부상 클래스 혹은 프로토콜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트링 역시 해시어블입니다. 만일 해시 값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스트링을 써서 해시 밸류를 쓰기보다는 해시어블을 받아서 해시 밸류를 가져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즉, 스트링보다 해시어블이 훨씬 더 작은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스트링 간의 의존 관계를 끊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샘플로 나와 있는 코드처럼 my 펑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위의 함수는 키를 스트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단지 해시 밸류밖에 쓰지 않을 텐데 스트링을 받기 때문에 이 my 펑션은 훨씬 더 큰 인터페이스인 스트링과의 이제 의존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그것을 해시어블을 바꾸게 되면 아래에 있는 함수처럼 이 my 펑션은 스트링보다 훨씬 더 가벼운 형태의 해시어블이라는 인터페이스와의 디펜던시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iOS에서 ISP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브젝티브-C를 쓸 때도 그랬죠.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와 UI 테이블 뷰 딜리게이트를 분리를 했어요. 사실은 테이블 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두 가지의 인터페이스인데, 이것들을 한 개로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불필요한 애들을 많이 구현을 해줘야 되거나, 두 개의 약간 어차피 목적 자체는 UI 테이블 뷰를 쓰는 목적이 같지만은 동작이 약간 다른 부분들을 한 개로 묶어서 인터페이스 제공했다면은 더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더 복잡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분리한 거죠. 데이터 소스와 딜리게이트를 분리해서 제공함으로써 어느 한쪽만을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던 거죠. 스위프트에서는 메소드 한두 개만 제공하는 프로토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quatable, comparable, hashable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은 같음을 확인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해시값이 필요한 어떠한 객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딱 그 기능만 더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인터페이스들을 잘게 분리해서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훨씬 사용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도를 높였습니다. 오브젝티브-C보다 스위프트에서 인터페이스들이 더욱 잘게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와 강하게 커플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는 어떤 코드를 사용하는 쪽, 그리고 서버는 그 코드를 제공해주는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별도의 분리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서버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서버 측의 변경이 클라이언트에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즉, A라는 클래스가 B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B라는 클래스의
수정이 A라는 클래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B라는 클래스 인터페이스랑 굉장히 강하게 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커플링 된 것들을 커플링을 끊는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서버 클래스를 잘 먼저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 클래스 자체가 이미 피처 MB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애라면은 불필요한 의존 관계를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서버 클래스를 SRP를 준수하게 각각 기능 단위로 잘게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 인터페이스들을 그룹을 지어서 제공을 하고요. 그것을 클라이언트가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이제 의존 관계가 많이 이제 커플링이 많이 끊어진 상태가 되는데요.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은 기존의 한 덩어리로 된 코드보다 약간의 복잡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더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놓고 쓰는 것과 얘들이 분해된 상태로 쓰는 것을 들여다본 다음에 어느 쪽이 더 복잡도가 낮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잘게 분해하는 것이 얼핏 봤을 때는 더 복잡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의존 관계를 많이 끊어주고 커플링을 많이 해소함으로써 오히려 더 나은 형태의 코드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로 이 작업들을 굉장히 간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위프트에서는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이제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요. 즉, 이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을 제대로 POP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ISP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코딩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 POP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적인 ISP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주로 이용하게 되지만은 스위프트에서는 프로토콜을 많이 이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스위프트에서 어떻게 보면 ISP를 굉장히 강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POP라는 용어를 들을 때마다 결국은 OOP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약간의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POP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나 문서들을 보면은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 OOP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객체지향 설계 방법이라든지 그쪽으로 다 회귀하고 있거든요. 즉 POP는 OOP와 완전히 뗄래뺄 수 없는 관계이고 결국은 OOP를 약간 포장해서 프로토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POP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SP에 따라서 작게 분해된 인터페이스, 즉 프로토콜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코딩하는 것을 POP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